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인 관계로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 기념일로 휴장하는 관계로 국내 주식 시장만 전일 일어났던 걸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전일 국내 주식 시장은 갭 상승 후 방향성 탐색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 오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갭 상승 후 방향성 탐색, 한 단계를 확 뛰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옆에서 기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여전히 2차 전지와 반도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저평가되거나 순환매로 돌아와서 또 실적주 전망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방향성 탐색의 기간이 이번 주에 오늘까지 시장에서 전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는 썸머넬리의 마지막 30%를 향해서 시장이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7분 능선에서 일단 쉬어서 물 한 잔 마시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마시고 새롭게 30% 꼭대기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올해 여름 휴가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향후 투자 전략 및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좀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좀 편하고 좀 너그러운 그런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전일 한국 시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고 휴장인 관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쉬어가는 그런 날이었다. 미국 독립기념일 증시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반락 마감을 했다. 소폭 반락 마감을 했죠. 장중 시장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는 장 초반 이후 5%포인트 이내의 등락을 거듭했다. 옆으로 기었다는 거죠. 미국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8개월 연속 수축 국면은 50 이하를 나타내면서 제조업 회복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루였다. 그 전날 많이 달린 후유증이 좀 있는 거죠. 중국 산무부가 또 반도체 핵심 원재료인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관련 테마주를 제외하고 영향력은 증시에 크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갈륨과 비소가 사용되는데 게르마늄도 사용되는지는 몰랐네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핵심 원재료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이 말은 미국에서 갈륨이나 비소나 게르마늄이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찌르기 때문에 영향을 다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일 갭 상승 영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심리가 작용했고, 외국인은 전일과 대조적으로 선물을 11,000계약 순매도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익을 차익신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전일 시장을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전전일과 대조적으로 기계, 조선, 자동차가 상승을 했어요. 기계, 조선, 자동차는 우리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 무역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실적이 잘 나오고 매출이 증가하는 기계, 조선, 자동차가 상승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업종별 등락도 전일과 대조적으로 어제는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기계, 조선, 자동차가 반등한 반면 금융, 2차 전지, 소재는 좀 쉬어가는 그런 하루였다. 특징 업종을 보면 기계업종, 인프라 및 원자재 개발 수요 호조의 건설기계, 전력기계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윗꼬리를 나고 축소 마감됐죠. 조선주를 보면 수주 호조와 방산 영역 확장 기대감을 작용을 하면서 조선주가 상승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적에는 카카오페이 지원금 수수 의혹과 올해 여름 이상기후 가능성의 손해보험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은 2차 전지는 테슬라 2분기 판매 호조 반영과 전일 급등으로 차익 실현이 작용하면서 좀 쉬어가는, 에코프로 BM이 좀 쉬어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쉬어가는 그러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전일 시장을 다시 뜯어보면 손바뀜은 늘어났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중심에서 다른 쪽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는 손바뀜이 일어났으나 여전히 이것은 변동성 매매의 성격이다.
과연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퀘션 마크를 여전히 붙는 거죠. 코스피 200 외국인 선물 순매수는 미국 5월 PCE 가격지수 둔화를 확인하고 코스피 코스닥을 공이 손바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의 조합은 주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함께 상승하면은 주가의 신뢰성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성은 높지만 아직은 어느 한쪽도 방향성에 대한 배팅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거래량과 주가 상승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소수 종목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변동성 매매 성격이 주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저기 찔러보고 단타로 먹고 나오는 모습. 자, 6월 FOMC 의사록 공개 5일 내일 발표가 되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및 미국 6월 고용보고서 7일 금요일이죠.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한 확인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늘 리더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그 다음에 올 상황을 대비하고 그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죠. 저처럼 이제 어떤 그룹을 이끈 리더는 혹시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불안정이 있을까? 다 좋은데, 다 좋아요. 호사나마 다 좋은데 혹시 다른 어떤 불안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불안한 점들만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고 좀 불안정한 모습은 뭐가 있을까? 좋은 점들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애널리스트들이 쓴 자료에서 쏙쏙 골라서 요약을 해보면 먼저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식 편입 비율을 보면 아는데 먼저 거사안이 순풍의 끝자락에서 다음번 역풍을 대비한다는 유명한 고사성어죠. 거안 사이죠. 거사 아니라 거안 사이. 거안 사이 저 처음 보는 고사성어죠. 순풍의 끝자락에서 다음번에 불 역풍을 대비한다. 먼저 순풍을 정리를 해보면 주요국의 소비 서비스 호황이 뒷받침하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도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감, 화수분과 다름없는 국내 유동성 환경,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AI 테마가 자극하는 중장기 낙관론, 포모를 한껏 달아오른 투자 심리가 상반기 국내 증시의 동반강세를 견인하는 순풍으로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순풍의 역이죠. 당장 급속한 경기 침체나 은행 및 크레딧 리스크 연쇄와 같은 거센 역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이죠. 단 순풍이 현 수준보다 더 커지기가 어렵고 순풍이 닿을 수 있는 끝지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상기 국면에서는 자그마한 역풍에도 쉽사리 휘두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 7월 투자 전략의 판단의 주된 고민거리에 해당할 것 같다. 이제는 호재는 둔감하게 되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그러니까 장의 상승에 늘 꼭지 마무리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로 실제 미국 액티브 펀드 매니저 협회의 주식 순모주 포지션을 서베이를 했더니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는 90%에 진입을 했다. 거의 다 채웠다는 거죠. 네.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거의 다 채웠다. 순풍이 지속되더라도 펀드 내 주식의 추가 매수 여력은 레버리지 활용이 아닌 이상 10% 이내의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빅스와 같은 변동성 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 숫자죠. 역사적 저점에 수준한 13포인트 13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하 수준까지 지금 속락 중이다. 13 아래면 정말로 변동성이 없다는 거, 안정적이다는 거죠. 상반기에는 하향 안정화의 모습을 빅스가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는 상승 반전으로 크게 엇갈렸던 과거 빅스 등락 패턴은 올 7월에도 나타날 확률, 3분기에 나타날 확률이 있으니 조심하자.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 둔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시장 성격 변화 암시 가능성도 있다. 빅스가 가장 역사적 저점 13을 깨고 내려왔다는 건 13포인트를, 이 부분은 반대로 툭 치면 반대로 치고 올라올 가능성. 지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있을 악재는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미국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포지션이
가장 그 근접인 90에 거의 와 있는 거죠. 거의 다 와 있다. 거의 다 채웠다는 거죠. 빅스 지수는 3분기 악재에는 민감할 것 같고 호재에 둔감함으로써 시장 성격 변화 가능성에 염두를 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13년 빨간 거, 2023년 빨간 건데 거의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호사다마는 이것 말고 또 추가로 주의할 역풍은 없는가? 추가로 주의할 역풍은 없는 것인가? 첫째, 미 재무부 채권 발행 확대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제점화는 시장금리 추가 상승,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추가 심화, 금리 변동성 추가 확대 등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국내 증시 퍼밸류에이션은 시장 금리 변화와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금리가 오르면은 퍼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PBR이 내려오지 못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고평가가 된다는 거죠. 7월 또는 3분기 시장금리 추가 상승 여지는 한껏 가중된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줄 것이고 피로를 자극하여 단기 퍼 조정의 트리거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은 국내 퍼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고밸류에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둘째, 또 우리가 추가로 염려해야 될 역풍에는 상반기 소비 서비스 경기 호조로 로우 랜딩 경기 순항을 지속했던 미국 매크로 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누적 효과 반영, 은행권의 대출 투자 디레버리징 기류의 확산, 개인 가계 초과저축 소진 및 감소에 따른 소비 서비스 경기 모멘텀 피크아웃 전환 영향을 반영하여 연착륙으로 방향선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있다. 로우 랜딩에서 연착륙, 이것도 포지션 비중으로 하면은 수준으로 가면은 변동성은 하면 큰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연착륙으로 간다면은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다.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환경은 미국 실질 GDP 성장률로 측정되는 미국 경기 모멘텀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기 모멘텀 약화 국면에서는 외국인 러브콜 역시 소강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또 휴직기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추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역풍에는 많은 거죠. 네, 생각보다는 많다. 한 번 정도는 역풍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 30%의 서머 랠리의 마지막 랠리가 남아있다. 이걸 다 먹은 다음에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8월 중순 이후 찬바람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주의를 하자. 아직까지는 좀 누려도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역풍들이 대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늘 민감하게 한 발 조금 반 발자국 앞서서 지켜보면서 대비하자는 거죠. 코스피별 12개월 선행 P가 거의 14배까지 올랐다가 살짝 줄어드는데 금리가 안 빠지고 올라오면서 퍼가 고퍼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미국 실질 GDP 성장률과 외국인 코스피 12개월 평균 순매수를 보면 알 수 있죠. 미국 실질 GDP 파란 것이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는 주식도 이렇게 빠지죠. 이게 살짝 올라가니까 외국인 코스피 평균 순매수가 올라오는 거죠. 결국 미국 GDP가 지금 이번에 2분기에 2%를 찍었죠. 그렇게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외국인들도 코스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 실질 GDP와 외국인 코스피는 상당히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가 너무 순풍을 달고 잘 달려왔는데 가끔 역풍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역풍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저는 머릿속에 쏙 남는 것은 빅스가 너무 안정적으로 내려온 게 오히려 불안하다. 변동성.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좀 위험한 모습이 있다. 우리나라 고밸류에이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고 한국도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좀 걱정거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7월에 생각할 우리는 다양한 투자 전략, 계속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살 것인가? 이건 제가 봐서는 올 썸머 랠리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장은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것 말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투자 전략은 없는가? 첫째,
실적 시즌을 이용한 건데 실적 시즌에는 실적을 보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 소문에 사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두들겨 맞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셀원 팔았다는 거죠.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종목들은 7월에 살짝 두들겨 맞지만 8월에는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길게 보면 다 먹었다는 거죠. 실적 좋은 종목들이. 또 7월에 역발상으로 컨셉으로 빈집, 수급이 많이 비어있는 거나 주가가 낙폭과대 이 팩터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한번 찾아봐도 될 것 같다. 하나솔루션, NC소프트, 카카오 같은 것들은 너무 수급이 비어있죠. 네이버, 카카오, 대한해운, 오리온,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진에어, 현대건설도 지난번에 살짝 뭐 사우디에서 뭐 한다든 올라가면 다 사실 빠져버리죠. 현대제철, 농심은 좀 올랐다 내리고 현대백화점, PI, 첨단소재, 이노션 이런 종목들은 너무 수급이 많이 팔아서 없어 수급이 비어있거나 낙폭 과대 종목들이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으로 또 순환매로 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실적이 하향 트렌드인데 단기 분기 실적이 상향으로 바뀌는 종목들. 실적이 하향 트렌드에서 2분기 기점으로 상향으로 3, 4분기 이후에 바뀌는 그러한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LG전자, 하이브, 삼성전기, 대한항공, 메리츠금융, 현대글로비스 이미 다 올랐죠. 예, LG전자, 두산바캡, 오리온, 현대제철. 묶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항공, 화학, 해운, 방송엔터, 전기장비 이런 종목들은 서프라이징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 눈여겨봐야죠. 그래서 이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들은 너무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로 쏠려 있는데 이게 여름 전쟁에서 이제 막판 승부를 내고 그 다음에 슬슬 판 이후에 7월 말이나 8월 초 또 찬바람이 나는 9월 초 정도에 파면 될 것 같아요. 8월 말 정도부터 팔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후에는 또 이런 종목들을 보자. 또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면 누구? 배당주를 생각하는 거. 배당주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자. 그래서 뭐 계속 하던 반도체 2차전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방향을 좀 돌려보고 싶어서 제가 억지로 논리를 쫙 맞춰봤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결론 있나요? 결론 역시 2차전지와 반도체로 또 가는 거죠. 또 순환매로 돌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부터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 이상 올리면 줄여야 된다. 너무 욕심내지 말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5% 정도 올라오면 다 좀 줄이자. 30%씩 줄여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엔 정중동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이 올라올 가능성. 계단이 한번 올라오고 어제 한숨 쉬었으니까 오늘 한 박자 쉬고 장막판에 또 들어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자. 아직 썸머늘리는 끝나지 않았다. 이것저것 살 것 없이 반도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도체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을 단타를 치든 장타를 치든 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고민하신 분은 제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제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금일 추천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제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고 순수하게 오늘도 한국 시장으로 힘으로 가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공격적으로 봐야 된다. 아직까지 썸머늘리의 마지막 먹을 수 있는 30%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공략해서 먹고 내려오자. 이 저의 아주 귀에 못이 박히고 피가 나도록 하는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냅시다. 비는 추적추적 많이 오지만 또 우리가 힘을 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이 비 내리는 시즌, 네, 이걸 지나서 그 다음에 태양이 아주 단단하게 태양이 찔 때 휴가 가야죠. 네, 휴가 가야죠. 그때를 위해서 돈 봅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